안녕하세요. 네, 이상화의 모래 세무. 오늘부터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상화 세무사고요. 법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세무사님들이 저한테 자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무사를 가르치는 세무사, 이런 좀 컨셉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이한 사항들을 모아 보니까 화가 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일단 모래세무예요. 좀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자, 불필요한 세금을 낸다라는 자체가 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로서 이 코너 이름을 모래세무로 정해봤습니다. 보세요. 이만큼 돈이 샜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 또 뒤집을 거거든요. 계속 새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돈이 새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코너의 원래 제목으로 강력 추천했었던 부분은 앵그리 세무예요. 앵그리 세무. 처음에는 안타까움, 두 번째는 안타까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화가 나요. 대다수가 좀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따가 화가 나면은 요거 들 거예요. 진짜 많이 화가 나면 던질 수도 있고요. 네, 차별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 1분 이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거 일단은 필요 없다. 10분 동안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용은 없냐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춤을 출 수도 없고, 내용이 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울고 화나고 이런 거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업자와 아름다운 이별. 아니 뭐 처음부터 이별을 얘기를 한다? 예, 제가 다루는 주제들이 거의 다 정상적인 주제들이 없어요. 우울하거나 아프거나 이별을 하거나, 동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있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나는 돈을 넣을 테니 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둘이 같이 해봅시다. 어떤 분은 영업을 잘하죠. 또 어떤 분은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킨 지가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헤어져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되었고 은퇴를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잘 만든 회사에 내 아들을 여기다 좀 넣고 싶은데 동업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갈라서 해야 되는 거죠. 내 몫은 이만큼이야. 내 몫은 이만큼이야. 그거 다 모르겠고 일단 반반. 자, 반반 동의하시죠? 예. 경영자로서 이탈을 한다라는 거는 퇴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주로서 이탈을 한다라는 부분은 주식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한 사람한테 주식을 넘겨야 돼. 하는데 항상 이별을 할 때 되니까 말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 법인은 어떤 형태의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매년 법인세라는 걸 내실 거예요. 단기의 성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10%, 20%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 10% 내고 나면 얼마 남아요? 90%. 20% 내고 나면 80%. 남는 거에 대해서 언제 세금을 내냐면은,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할 때 다 내는 거예요. 자, 우리 퇴직금으로 퉁칩시다. 서로 합의를 봤어요. 자, 퇴직금 얼마? 나 10억. 너 왜 10억? 기계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세금이 대략적으로 20%에서 25% 정도가 나오는 세금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가져가면은 2억 5천을 국가에다가 내놓고 7억 5천을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10억을 일단 들고 나가요. 저하고 상담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10억을 이미 들고 나갔더라고요. 제가 이미 회사에 가보니까 이미 10억 들고 나갔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줘. 화가 나요? 누가 화가 날까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화가 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였어요. 자, 세무사님, 이게 화가 나는 상황인가요? 주식 있잖아요, 주식. 주식을 어찌됐든지 간에 주식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대5 비율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주식 얼마냐, 나는. 원래는 액면 5,000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주에 8만 원. 야, 나 팔래. 살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건데요. 없어요. 돈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주식 관심이 없어요.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안 사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10억 들고 나갔어. 이분이 10억 들고 나갔어. 말아먹었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주식이 10억이라고 하니 나는 10억 가져가겠다. 싸우다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남아 계신 분은 너무나 불쌍해요. 어찌됐든 퇴직금 10억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주식 가치도 10억이니까 10억 또 줘. 20억 주는데 세금 이거 누가 내죠? 세금.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둘이 같이 내는 게 맞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식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받아가고자 한다. 이거 줘야 되나요? 줘야 되죠. 근데
끝까지 안 주고 있다. 못 버텨요. 끝까지 안 주면 이 사람은 법원에다가 얘기해서 이 회사 주식을 내 거 회사가 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견하고 10억을 처음에 퇴직금 줄 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요? 거의 못 봤어요.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필연적으로 이 세금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한마디 더 하면 이제 화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퇴직금은 아까 20%에서 25% 정도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식은 평가는 상속증여세법 54조에 의거해가지고 세무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양도냐 증여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10%에서 50%까지 내는 게 증여세고요. 양도세 얼마다? 22%. 그럼 어떨 때는 증여세가 유리하고 어떨 때는 양도세가 유리한데 회사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양도세가 유리하고요. 회사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여세가 유리해요. 떠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덜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세금인데요. 이게 적게는 20%, 많게는 50%의 세금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나 헤어질 계획이 있다? 연락 주세요. 헤어짐의 전문가입니다. 서로 안 싸우고 잘 헤어질 수 있게 의견 조율하는 게 제 영역이고요. 이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세무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다른 대표님들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10억 퇴직금이라고 본인이 들고 갔습니다. 저한테 상담 의뢰가 왔어요. 세무사님 이거 퇴직금이라고 본인이 들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직금 처리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해요. 임의로 들고 갔어요. 임의로 들고 갔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가지급금. 그 가져간 사람 그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사전에. 제발 좀 끝내고 연락하지 마. 끝내고 연락하면은 제가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반쯤은 일단 포기하고 시작해야 돼.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로도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아니면 자막으로 요 밑에 나갑니다. 네, 요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all back together now. What's your vision?